자, 여의도 포커스입니다. 장여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정준길 변호사하고 왜 사과해서는 안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 이 한동훈과 이 측근들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 사과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를 보면 사면초가, 고립무원 이런 평가들이 이 당내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동안 주요 종편들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네. 오늘 저녁 메인 뉴스의 MBN에서 한동훈 대표 해당 행위라는 당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라는 부정적 비판 기사가 방금 막 나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TV조선이나 채널A, MBN 이 소위 말하는 JTBC 빼고 네. 이 3대 종편의 메인 뉴스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부정적으로 지적한 기사를 오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보수 언론의 엄청 적극적인 비호를 받다가 네. 이제 실체가 드러나니까 아마 TV조선이나 채널A,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도 지금쯤 데스크들이 다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와, 이거밖에 안 됐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와중에 MBN이 오늘 포문을 열었고 네. 결국 한동훈 대표가 본인 생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포문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 내가 받는 비난의 화살, 그리고 제가 초라한 성적표라는 표현을 다른 인터뷰에서 했는데 네. 2달 넘게 성적표가 낙제점이잖아요. 뭐 성과는 없고 시끄럽기만 하고 네. 이 초라한 성적표를 가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다.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게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부가 한동훈 대표의 성적표를 가려주기 위한, 그리고 드러나는 생각보다 너무 별거 아니네? 역시 정치를 좀 해봐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의문부호를 돌려주기 위한 어떤 도구이자 희생양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특히 그중에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김건희 여사라는 약한 고리를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집요하게 지금 공략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다분히 정무적이고 정략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 그 한동훈이를 띄우려고 했던 그 조중동이 한동훈이가 깔아앉으니까 뭐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언론 흐름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안 해서 한동훈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수준의 주장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친한계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네. 방송이나 공공연한 자리에서 곧 실시되는 금정구청장과 강화군수 보궐선거, 이거는 사실 이기는 게 당연한 선거거든요. 이거를 진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기면 한동훈 때문에 이겼다. 이 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당 장악을 한다. 만약에 한 군데라도 지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에 졌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 책임이 아니라 여기 진 준엄한 경고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실 더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무책임하게 정치하는 집단을 살다 처음 봐요. 완전히 꽃놀이 패하네. 이기면 다 자기 탓. 그리고 지면 다 대통령 탓, 김건희 여사 탓.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피해 의식과 무책임함, 저는 보수의 가장 큰 덕목이 책임감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자잘한 이 정책의 차이나 또 굵직한 이념, 철학 이런 거 다 떠나서 진보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책임지기 때문에 미래를 네. 고민하고 현실에서 약간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인데 한동훈 대표와 그 측근들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만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무책임성이 이런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제일 지금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것 같아요. 또 대통령한테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미안하고. 이 김건희 여사한테 지금 장혜찬 최고위원이 뭔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어요? 엄청 많이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힘내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쓴 뿌리를 씹는 심정으로 국민들이 알아줄 때까지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김건희 여사가 문재인 정부의 김정숙과 비교해봤을 때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테러에 가까운 악플이나 이 악마와 프레임이나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공격에 시달리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인간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위로의 말씀은 이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은 그 쓴 뿌리를 씹는 심정으로 최근에 김건희 여사 행보 중에 장애아동 발달센터 가서 봉사하고 그래. 정말 낮은 자세로 거기 이게 걸레질 하시고 아이들 안아주고 하는 그런 행보들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 진심이구나 쉽게 느껴지게끔 전달될 때까지 누가 알아주건 뭐 하건 봉사활동을 했는데 야당이 봉사활동 보고 뭐 파렴치하다 했어요. 그러건 말건 묵묵히 쓴뿌리를 심는 심정으로 그런 낮은 행보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결국에는 진정성이 저는 전달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과거에도 발달장애 아동들의 그림을 막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는 행보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과거의 어떤 미담들이 다시 재조명이 돼요. 근데 이게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이유와 막론하고 높다는 거는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탓이건 간에. 그러니 정말로 계속해서 낮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계속 문을 두드리면 결국 이 국민들의 마음도 열리고 살펴보니 계속 지켜보니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프레임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아니었구나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은 그 힘드시겠지만 낮은 자세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보를 누가 뭐라건 그냥 꿋꿋이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본인에게 더 씌워지는 이런 나쁜 프레임을 벗어내는 방법도 그 낮은 행보를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하는 데 있다라는 충언을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참 김대남인가 뭐 이자가 지금 자꾸 논란인데 혹시 아세요? 뭐 제가 누군지는 알죠. 대선 캠프 때 초창기부터 있었고 이분이 이제 인수위 때 바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대선 끝나고 얼마 뒤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템포 쉬었다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시민사회수석실에 3급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고 잠깐 비서관 직무대리라는 명함을 달았지만 이 비서관 직무대리라는 호칭을 너무 많이 팔고 다녀서 이게 문제가 돼서 그 뒤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비서관 직무대리라는 직제나 호칭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나와서 뭐 총선 출마하고 했던 분인데 뭐 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위치의 분은 전혀 아니고요.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건 경선 초창기 캠프에 합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초기 멤버들 중심으로 대통령실 일기 인사가 꾸며지니까. 그런데 이 김대남이라는 인물을 이마 빌딩에 있었던 광화문 윤석열 이 대통령 후보 캠프에 처음 데려온 사람은 신지호 부총장이에요. 신지호예요? 그건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일은 조직본부에서 따로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관문은 지금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뭐 용산에서의 만참에 싸대기 때리고 싶다는 추경호 대표 대놓고 막 뒷담화하는 신지호 부총장이 그 문을 열어준 거죠. 열쇠를 선물해 준 거죠. 그래요. 사실 이게 통화 녹취록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를 욕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참 듣기 싫고 고약하지만 네. 방송 인터뷰도 많고 하니까 이걸 들어봤는데 공개된 분량의 8할 이상이 대통령 욕이고 영부인 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용인갑에서 공천 기회 못 받았고 경선 기회도 못 받았어요. 용인 의뢰 제도전 했는데 그것도 기회를 안 주더라.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일각에서 막 냄새를 피우는 것처럼 이 배우의 용산이 있다면 용인 갑을 2번이나 경선 기회도 안 줬겠습니까? 김대남이라는 인물에게. 그리고 그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남구청장에서도 공천을 못 받았어요. 대선 직후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실세가 배우면 구청장 공천도 못 받고 용인갑 용인을 아예 경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떨어져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앙심을 품고 감히 뭐 대통령 욕하고 영부인 욕하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상임감사는 어떻게 갔느냐? 그건 인사 실패죠 분명한. 근데 보통 어느 정부나 대통령실 출신들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가서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건 일반적인 행태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 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금융 관련된 경력이 전무함에도
낙하산으로 갔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인사 실패고 용산에서도 용산 출신이라 하더라도 어디 보낼 때 더 신중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인사가 하나 잘못된 거랑 배후에 뭐 거대한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막 이 야당의 어떤 노림수에 발맞춰서 음모의 군부를 떼어주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렇게 화제가 될 만한 정치적 위상이나 대통령실 내 공적 서열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사건건 좀 딴소리하는 의원 중에 김재섭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도봉에. 예, 뭐 대통령한테 좋은 소리 별로 해준 적 없잖아요. 항상. 그 김재섭 의원도 오늘 MBN 그 보도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에게 너무 많이 공력을 쓰는 것 같아.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인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그 김재섭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 나경원이 이 김대남 사안 관련해서 좌파의 탄핵 시나리오의 밑밥을 한동훈이 물었다. 이거 완전 해당 행위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김대남이 잘못한 건 맞고요. 그리고 김대남이 저는 공직에 계속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당 지도부가 김대남 하면서 이 문제를 막 확대 재생산하고 키우는 거는 서로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잘못 안 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욕보다 대통령 욕을 더 많이 더 오래 했어요. 대통령을 존경하는 저로서 열받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또 왜 김대남 언급 안 하냐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언급할 급이 안 되는 인물이니까요. 뭐 일거수일투족 정치 현안마다 대통령실이 무게감 떨어지게 다 언급해야 됩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김대남 거치 정리하라고 오늘 인터뷰했어요. 근데 콕 찍어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서울 감사 그 보증공사 자체적인 징벌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돼요. 이거 대통령실에서 누가 김대남 잘라 전화하면 그거 나중에 다 직권 남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대남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 저희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당 지도부가 알아서 키워서 민주당과 좌파 패널들이 만세를 부르게 하냐고요. 야 봐라 뭐 있다. 명태균 시끄럽더니 이젠 김대남이다. 마치 뭔가 있고 배우가 있고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이거 완전 좌파들에게 놀아나서 적전 분열 우리 당을 쪼개는 일이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 측근 중에서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이 이슈 안 물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 수석 최고위원으로 좌장이라고 하잖아요. 친한 게. 이 이슈 안 물어요. 그러네. 박정아 비서실장 이 이슈 안 물어요. 원내에 있는 김종혁 부총장, 신지호 부총장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배지가 아니어서 그런가 이 당직을 유지하기 위해 충성 경쟁하듯이 무슨 이슈만 터졌다 하면 용산을 향해서 사냥개처럼 달려들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어떤 자극적인 발언, 뭐 싸대기를 때린다느니 뭐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또 고립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고성국 TV에 나와서 한 대표를 비판하는 말은 제 말 듣고 한 대표가 깨달으면 다 한동훈 대표 좋은 이야기만 전 하거든요. 그렇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 김대남 이슈도 그렇고 그 주변에서 내 주변에 원내 의원들은 왜 수위를 지키는데 왜 원내 지명직 최고나 부총장들은 이렇게 난리일까? 이게 나한테 충성하는 게 진짜 나 좋으라고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한동훈 대표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솔직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을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고요. 그래도 기록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했다. 근데 안 들은 거다라는. 네. 뭐 배지들만 속기록 남기는 거 아니지. 고성국 TV의 모든 기록은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예. 다음 대선 경선이 이제 펼쳐질 네. 지방선거 이후 2026년 말이 되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지금도 2달 만에 이렇게 많이 자산을 까먹었는데 거의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아하. 그때 되면 지금 친한계다 뭐 일요일에 회동한다 한동훈 대표 옆에서 사냥개 노릇하는 사람들 온데간데 없을 겁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뭐 너 한동훈 왜 그렇게 욕하냐 막 했던 분들이 그때 간다고 알아줄진 모르겠지만 미리 이렇게 경고를 주고 이 사람으로는 대선 못 이긴다라는 사인을 차곡차곡 깔아놨기 때문에 그게 또 이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이 한딸 분들이 뭐라 하고 한동훈 대표 비판한다고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꼼짝 안 하는 게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2년 뒤면 증명될 일이다. 이 보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로는 안 된다는 걸 그때는 모두가 알게 된 거고 고 박사님이나 저는 조금 빨리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뭐 이분들이 뭐라고 하든 꿈쩍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부천에서 아미고 모임을 하고 왔는데 한 절반 이상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한동훈 나타날 때 너무 좋았대. 열광적으로 지지했대. 뭐 좌파들이랑 싸우는데 뭐 네. 밀리지가 않으니까 우선 네. 너무 좋았대. 지금 꼴보기가 싫대. 그래서 처음에 한동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판을 하는 고 박사님이 미웠대. 네. 근데 지금 너무 좋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정말. 전대 이후에 더 많이 바뀌는 것 같고요. 아이고 참. 저는 뭐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는 전혀 유감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정치하는 자들, 빼지단 자들 정도는 그래도 반보 한보 정도는 앞서가면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뭐 빼지달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런 자들이 지금 결국은 이 당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고 이 한동훈이한테 휘둘리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친한계라고 하는 원내 의원들 보면요. 초선 비례 이번에 한동훈 대표한테 공천받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고요. 나머지 이제 이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당에서 핵심 자산으로 인정받거나 정말 유능하다라고 평가받았던 분들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갑시다. 어제죠.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뭐 저는 최소 5만이라고 했는데 오늘 자유일보 보도나 또 아시아투데이 보도에는 한 20만 정도 운집한 걸로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뜨거웠는데 제가 만난 분들 한 분 예외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 좌파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이 문재인이 조국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위가 끝나고 가을이 오는 게 무서울 거거든요. 11월이면 선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 아니라 선고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 살 길은 대통령 탄핵에서 임기 단축시키고 3심 대법원 나오기 전에 대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좌파 쪽에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려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겪었던 역사적 아픔을 되풀이할지도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오늘도 특검법 표결에서 내표의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네. 뭐 지난번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내표 정도는 탄핵에 동의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 주변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놓고 특검이나 탄핵에 찬성하면 자기들이 보수 진영에서 영영 정치 못할 거니까 몸은 사리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그래서 지금 함부로 경거망동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이 190석 민주당 앞에서 분열해서 정권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사실은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은 무슨 딸들과는 다르게 좀 점잖으세요. 일반적으로. 그 무슨 딸들은 뒤에 딸자 붙으면 다 공통점인가 본데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유튜브에 굳이 찾아와서 막 악플 달고 해요. 그렇지. 근데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굳이 딴 데 가서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나서서 야당에게 뭐라 하는 거 크게 의미가 없다면 여당 내부의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아는 비례대표 의원, 뭔가 긴가민가하다. 소위 말해 경상도 사투리로 삐리하다 싶으면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글도 남기고 하면서 정신 차려라. 대통령 무너지면은 대통령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 정체가 무너져서
탄핵을 2번 당한 정당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실 탄핵을 당한 정당이 5년 만에 정권 찾은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자유우파 동료들도 제가 동료라는 말 안 좋아하는데 어쩌다 썼네요.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동료라는 말이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가 좀 자주 써서 그래서 싫어서 오염시켰지. 그렇지. 네. 우리 자유우파 동지들도 동지라고 하겠습니다. 적극 나서서 이 국민의힘의 어리버리한 기회주의 정치인들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단도리 할 수 있을까요? 뭐 가장 강한 것은 역시나 이 의원들에게 직접 문자 보내고 의원들 페이스북에 직접 댓글 달고 이 무슨 딸들은 자기들 팬카페에 좌표 찍어서 링크 올려서 전화번호 공유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는데 그런 움직임에 함께 동참해서 정말 절박하게 대통령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때로는 윽박 지르고 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일단 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조국이 저렇게 날뛰는데 자기한테 8표 이상 있다고 계속 이게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8표를 딱 꺼내는 순간 이제 대한민국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최후의 어떤 마지노선이 실제로 꺼내지는 못하고 나 있어. 나 꺼낼 거야. 꺼낼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줄다리기 파워 게임을 하는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지루하고 피곤한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국민들이 다 피로감을 느끼고 쳐다보기 싫어지고 그냥 여론조사에 에이 저렇게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응답 안 할란다 해버리니까 지금의 국정 지지율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어떤 사춘기 떼쓰는 것 같은 정치를 계속 봐주고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랑 같이 할 일은 하고 한덕수 총리 위주로 일하는 게 현재로서의 방안이지만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될지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네. 오히려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자꾸 결단하라고 그러시더라고. 한동훈 정리 행동에 들어가 달라고. 그런 고민이 정말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예. 제가 오늘 부처 모임을 자꾸 대담 중에 말씀드리는데 끝나는 대로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분위기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고마비가 아니라 선고마비 계절이라고. 선고의 계절. 네. 선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선고가 되고 민주당이 마비되고 마비되는. 민주당은 또 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그런 일. 네. 자, 우리 장혜선 최고위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저희가 때로는 웃기도 하지만 시국이 정말 엄중합니다.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법 재발의하겠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4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이탈표 나왔을 때 난리가 났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민의힘은 그 4명의 이탈표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인은 자기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탈표를 낸 사람도 차라리 제가 동의는 안 하고 지지는 안 하지만 안철수처럼 나 이거 뭐 반란했다, 찬성했다라고 말하는 게 비겁하게 조용히 있다가 뒤에서 음흉하게 이탈표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치인다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밝히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심판을 받던가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래 이탈표 낸 사람 너의 정치적 선택은 인정한다. 대신 책임져라. 라고 엄중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뭐 색출이나 이런 단어를 쓸 게 아니라 정말 정치적 소신을 자신 있으면 떳떳하게 밝히는 게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이 4표 누가 행사한 것인지 대충 뭐 명단 몇 개 나왔습니다. 뭐 한 10명 안에서 3명이 점쳐지는데 그런 움직임도 자유우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표결했는데 내가 이 표결했다고 밝히지 못하면 그게 참내 정말 쪽팔려서. 그럼요. 당당하게 밝히고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죠. 쪽팔려서 말을 못 하겠네. 자, 오늘 장해찬 최고위원과의 여의도 어퍼컷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